지금은 읽는가보다는 말하는가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말하는가로 미셨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내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가진 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나 이런 것도요, 글쓰기 이런 것보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평등의 소통 방법, 글쓰기는 계급의 소통 방법.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진짜. 우리가 오늘 출간 전야 라이브를 하는데, 출간 전야라는 뭔가 좀 새로운 재밌는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책을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출판사 분들과 많이 소통을 하게 되는데, 출간 전야 딱 이렇게 책이 내일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오기 전날에 작가를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걸 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출판사가 그렇게 하면, 출판사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마케팅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추첨해서 책도 나눠주고 그럴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이벤트를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은 제가 출판사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출판사의 마케팅을 요구할 수는 없어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일단 시험 삼아 먼저 해본 겁니다. 이렇게 또 제 책을 팔려는 책 소개라기보다는 또 출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을 내기 전에 이 작가의 그 심정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뭐 책에 대한 얘기를 또 한다고 했으니까 또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똑똑한 사람은 시리즈로 내실 건가요?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처음 나왔을 때 반향을 크게 일으켰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이 책이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지금도 나가고 있고, 제가 책을 많이 냈지만 그 많이 난 책 중에서도 많이 나간 편입니다. 그 베스트셀러에 오랫도록 있었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시안이 지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작게 박혀 있어요. 요만큼 막 이름만 이렇게 살짝 있어가지고 누가 낸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목만 보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그러고 읽다가 저희가 아시는 분은 이거 형이 쓴 거예요 하고 나중에 뭐 전화 오고 카톡 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제목만 보고도 이거 좀 관심 있는데 하고 많이 관심을 보였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게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2024년에 나왔는데, AI가 2023년에 사람들한테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야, 이 AI를 잘 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질문법에 대한 이야기가 막, 뭔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 생각이 막 몽글몽글 샘솟기 시작했을 때 제일 앞에 있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질문법 강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질문에 있어서는 좀 앞서기 시작했던 그런 책이었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스마트한 사람 뭐 이런 것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와서 박히는 그런 거. 똑똑한 사람은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은 원래는 아예 이번 책 제목은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둘 중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까지는 같이 갔다가 질문하는가 말하는가 이렇게 바뀔 것인가, 아니면 생각까지 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로 할 것인가로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로 하자고 했는데, 사장님이요 진짜 이게 번뜩번뜩 하시거든요. 제목 지고 그럴 때 그분이 그냥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로 하자라고 해서 아무런 반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는 똑똑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후속편이 있긴 있었어요. 그 해 바로. 뭐였냐면, 똑똑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에서 사람이 아니라 아이는 해서 아이와 엄마 아빠가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빨리 만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안 거죠. 부모들은 이렇게 책을 던져주는 걸 좋아하지 아이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냥 한 거고, 후속작이라기보다는 진짜 후속작은 어른들 성인들을 위한 후속작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질문하는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하는가 다음에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와, 근데 저는 다른 거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출판사에 요거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다른 걸 하자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아니야 이걸 해 라고 했는데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말하기보다 읽는가를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읽는가, 문해력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쪽 우리 마케팅 하시는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마케팅의 천재이신 분이 우리 출판사 대표님이라, 아니 요즘 대중들은 지금은 읽는가보다는 말하는가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돼 라고 해서 말하는가로 미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쓸 때 처음에 어떻게 읽는가, 읽기라는 그런 부분을 할까 말하기라는 부분을 할까 하다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말하기로 한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역시 말하기가 지금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말하는가 쓰는가 생각하는가, 읽기와
쓰기는 같이 가기도 하는데 이게 분리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읽기만 갈 수도 있고 요즘 문해력이라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읽는가만 할 수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쓰는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읽고 쓰는가 다 가능합니다. 말하는가가 좋군요. 역시 우리 출판사 사장님 촉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것도 잘 되면 또 바로 나갑니다. 똑똑한 사람 어떻게 읽는가도 나가니까 다음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거예요. 그냥 뭐잘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책 보고서 AI 시작하신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뭔가 해야 돼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책을 말하는가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은 많이 하기로 했는데 근데 써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AI에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 AI랑 같이 소통하는 도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게 제가 GPT 제너레이션 2023년 쓸 때만 해도요, 대화랑 연결이 안 됐거든요. 스피커랑 마이크랑 연결이 안 돼서 이렇게 썼어야 됐어요. 근데 제 책에서는 이게 대화랑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안 됐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한 1, 2년 걸리면 할 줄 알았는데 6개월 만에 됐어요. 그 GPT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그러면서 지금은 말로써 무언가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 번에 굉장히 맛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탁 해가지고 요 하나의 프롬프트로 딱 넣어서 뭔가 엄청난 결과물을 내는 것들은 별로 그런 그 에이전트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니즈가 없고요. 에이전트가 알아서 자동화해주기, 그러니까 뭔가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들 있죠. 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은 에이전트한테 자동화시키기가 주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뭔가 새롭게 생겨가지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은 말로써 AI를 컨트롤합니다. 야,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얘기하고 그건 이렇지 않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BCI라고 해서 뇌직결 인터페이스죠.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뇌와 같이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와 연결하는 이런 거가 있으면 말하자면 텔레파시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떠돌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뭐 책 좋아하시고 그러신 분은 내 책 한번 써봐야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쓰고 계시죠? 뭐 쓰신 분도 있겠지만 못 쓰신 분들은 대부분 머릿속에는요 뭔가 있는 것 같아,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떠도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구체화되지가 않아요. 만약 그게 구체화됐으면 말로 이미 꺼내졌을 거예요. 글로 하기 전에 말로 꺼내졌을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좋은 구상이 있는데 그럼 친구가 설명해봐. 그래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꺼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뇌직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텔레파시가 되더라도 똑같아요. 내 머릿속에 구현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텔레파시가 굉장히 편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누군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말하기라는 게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막 야 요즘 고민 있는데 하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자기 고민 혼자서 막 얘기해요. 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1시간 정도 있다가 야 덕분에 많이 해결이 됐어 이러면서 가요. 아니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해결이 돼. 그쵸? 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해결이 돼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 고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나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결책이 보인 거죠. 물론 자기 감정을 이렇게 딱 드러내면서 뭐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AI를 잘 다루려면 프롬프트를 잘 짠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개념이고 얘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구체화하는 훈련 이런 것들. 아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내 생각을 내가 머릿속에 가진 것을 잘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 말하기가 뜨는 거고요. 두 번째 AI 시대 말하기가 뜨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고시에서 아시죠? AI 안경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4명인가 걸렸대요. 무슨 국가기능사 시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 표시해가지고 토익 시험에서도 2명 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멕시코인가 어딘가의 대학에서는요. 대학별고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치면 굉장한 명문 있죠. 연세대 같은 명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100점짜리가 만점짜리가 평소에 4-5배 늘었대요. 그래서 이건 뭐냐?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 늘었대요. 보니까 되게 전반적으로 AI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저거였거든요. 그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입시가 멈췄답니다. 이거는 좀 이상해. 안 되겠어 하고 멈춰가지고 잠깐 정지해 있다라는 것들을 한 몇 주 전에 봤어요. 그래서 점점 나오는 얘기가 결국 뭔가를 체크하려면 이제는 와서 쓰게 해야겠구나. 심지어 그런 것도 있죠. 얼마 전에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알고 보니 그 소설이 너무
너무 좋아서요. 그 소설 내용이 그 미국은 또 에이전트 시스템이라 에이전트들이 보고서 그걸 보고 출판사랑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에이전트들이 보고서 "이 소설 너무 좋다."라고 해서 7군데가 경쟁 그게 붙어 가지고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 한 에이전트가 그 소설을 내기로 했대요. 그런데 내려고 하다 보니까 'AI가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러나면서 "사실 이거 AI가 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파기다."라는 식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왜 있냐면 "그거를 누가 증명해? 이게 AI인지 어떻게 알아?"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흑인이라서 인종차별이 들어간 거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사람이 직접 소설을 쓴 걸 알려면 와서 그 앞에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자료를 찾는 거가 들어간 건지 이 정리하는 데 들어간 건지, 요즘에 또 출판사들은 맞춤법이나 이런 검사들은 다 AI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점점 시험들은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나 이런 것도요, 글쓰기 이런 것보다는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직접 말로 설명해봐. 그래서 발표 같은 것도 레포트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발표해. 그래서 팀으로 발표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자기가 실제로 아는 것들을 얼마나 잘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AI 시대 인간의 경쟁력이 돼가고 있어요. AI가 썼는지 알아보는 것도 AI가 구분을 못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창과 방패의 대결은요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새로운 보안이 나오면 뚫는 사람이 있고, 이걸 뚫으니까 다시 보안이 생기고 하면서, 그러면서 컴퓨터, 인터넷이 발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클로드가 AI가 썼는지를 알아보게 그런 워터마크를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 말고 그 기술적으로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걸 뚫는 게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기 같은 경우엔 점점 굉장히 이건 나는 AI가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점 자 그러면 말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도 그렇죠. 자기소개를 요즘에 자기소개서 다 직접 쓰는 그런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AI가 쓰고, 물론 자기 걸 넣고서 이렇게 쓰라고 하겠지만 거의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AI가 써준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진짜 이건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소개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고서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글 쓰는 것만 보면 우와, 그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어. 너무 감동적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소개만 보고 뽑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가 시원치 않다라는 건, 야 얘는 AI도 안 쓰냐, 정말 성의가 없다,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실제로는 와가지고 말을 해봐, 너 어떤 사람인지 네가 말해봐, 거기에서 갈릴 거예요.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거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무슨 행사를 주최하면서 우리 신문기자 분들을 모셔가지고 연사로 세운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말을 더럽게 못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글을 보면 진짜 날라다니시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글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제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가도 자기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약간 걸리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하시는 분, 깊이가 있겠죠. 그럼 생각의 깊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은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거보다 저 강연도 많이 했지만 라디오를요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직업방송 같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어쨌든 TV의 생방송을 6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는, 또 생방송은요 말이 끊기면 방송 사고예요. 3초만 끊겨도 되게 어색해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한 3초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끊기니까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게 거의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훈련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방송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돼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즉흥적으로 수다 떨기 잘하시는 분은요 이게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을 해야 되니까 좀 떨리고, 야 이거 괜찮을까라고 망설임이 들어가서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경험이고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야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런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필터를 돌리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멈춰요.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되게 어버버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덜한데요, 옛날에 TV 방송은요 진짜, 특히 예능은요 완전 전쟁판이었어요. 여러 명 나가잖아요. 그러면 끼어들어야 돼요. 바로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오면 자 누구씨 얘기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을 못하면 이 분량을 누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고 있을 때 바로 끼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말이 없더라도 일단 끼어들고 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 이제 굉장히 그 정말 예능꾼들은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 포지션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옆에서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일단 한 다음에 막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경험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서 조금 이게 필터를 돌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필터 자체가 이건 되고 안 되고 같은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만 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잘 말할 수 있는 자질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특히 이제 뭔가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러운 여성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이 생방송 나가도요 되게 조분조분 얘기를 잘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겁이 없으니까 그냥 빡 끼어들어서 아무 말이나 하다가 되게 웃긴 말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못하시는 분은 정말 못하죠. 그래서 뭐 아니면 도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자면. 왜 지금 중요한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 이제는 글이나 이런 거는 조금 힘이 딸려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아까 제가 기자들이 말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것과 말하는 거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을 설득할 때 글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책 있죠, 신문 있죠, SNS 있죠. 그러니까 넓게 퍼질 수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글을 썼다, 괜찮은 심금을 울리는 글을 썼다 이러면 굉장히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근데 말은요 바로 앞에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까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글을 쓰면은 이게 시간은 걸리고 약간 소통의 지연이 있지만 이거는 널리 퍼지는 겁니다. 신문 같은 걸로 쫙 퍼지게 돼요. 인터넷이나 그런 때 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굉장히 컸어요. 근데 SNS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도 컸죠. 그런데 언제부터 그게 좀 바뀌었냐? 쇼츠, 유튜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는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퍼지기 쉬운 환경이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 쓰기와 말하기 중에 어느 게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훨씬 더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기억도 나고 그래요. 글쓰기, 문자라는 게 발명된 게 한 4000년, 5000년 정도 밖에 안 돼요. 한자라고 해봤자 4000년, 5000년 전이고요. 메소포타미아의 그 상형 문자도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4000년, 5000년이면 인간의 DNA에 들어올 정도가 안 돼요. 근데 말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는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까운 그런 거고요. 글쓰기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서도 지금 책 실물이 없어서 내일 나오거든요. 저도 없어요. 책 실물이 없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 얘기 써놨는데 그래서 말하기는 평등의 소통 방법, 글쓰기는 계급의 소통 방법. 그래서 한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글을 알 수 있는 것도 되게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1500년 정도 전까지는 글을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이 없어서요.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 한 권을 만들려면 그 책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소유할 정도의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없으니까 굳이 뭐 문자를 읽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신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1500년 이후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책이 많아지고 그 글쓰기의 필요성이 생겼고요. 한국으로 치면 더 뒤죠. 한국으로 치면 더 뒤에 가서 한글하고 나중에 이제 그 근대 소설 정도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900년대 정도 전까지 글을 알 필요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글을 가지고 소통하고 읽기, 글쓰기 이런 것들은 사실 계급 귀족 양반의 소통 방법이었고요. 보통의 우리 평민들, 보통 대중들은 다 말하기의 소통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근대까지는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는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이 굉장히 귀족적인 소통 방법이었고 더 고급스러운 소통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이후로 유튜브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지금은 쇼츠 이런 게 되면서 말하기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면 이게 훨씬 더 우리가 보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SNS 그 빽빽한 글을 1시간 동안 읽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신문 1시간 동안 읽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쇼츠는 잠깐만 봐야지 하고 샥 보다가 딱 정신 차려보면 2시간 지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기가 보다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건데요. AI 시대에는 AI가 일단 글쓰기를 굉장히 잘해줍니다. 이메일을 쓰고요. 기획안 이런 것도 쓰고 편지도 쓰고 뭐 편지가 이메일이지 요즘은. 어쨌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글쓰기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잘 쓰면 야 이거 AI가 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못 쓰면 야 AI라도 쓰지 좀 이게 뭐냐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글쓰기나 이런 것들보다 말하기가 AI 시대에는 인간의 소통 방법으로 훨씬 더 훅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설득할 때도요. 글쓰기로 설득하는 것보단 말하기로 설득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기를 얼마나 잘하는 것 이게 굉장한 경쟁력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 책을 쓴 것도 있어요. 물론 아까 농담처럼 농담 아니었지만 글쓰기와 이런 거 중에 읽기와 이런 거 중에 어느 게 더 낫냐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말하기가 훨씬 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거이기도 하죠. 내가 말을 잘하고 싶어하는 누구나 있지만 그 뭐부터 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돼? 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선 말하기도 훈련입니다. 이것도 많이 해보면 늘고요. 근데 어떻게 해봐야 돼? 방향을 좀 잘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대화를 잘한다라는 게 더 맞거든요. 쓰기는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쓰면 돼요. 나만 그냥 괜찮게 쓰고 나만 집중하면 돼. 쓰기는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는요 대화는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어렵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쓰기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이게 피드백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라면 말하기는 얘기를 하다가 그렇구나라고 해서 좀 바꾸어가기도 하고 내 생각도 좀 바꾸기도 하고 말하는 전략도 좀 바꾸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게 있어요. 빠르게 순발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다가 집에 와서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순발력 없으신 분들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굉장히 순발력 있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힘들다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순발력도요 말하자면 순발력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시나리오를 세워요. 그래서 요렇게 시나리오를 세워요. 그러다가 요 시나리오 나오면 요대로 하는 거고 요 시나리오 나오면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를 충분히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군요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준비를 많이 한다라기보다는요. 싸울 때 있죠. 무술을 배운다라고 하면 죽어라 막 체력 훈련하고 뭐 무술 기본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는 진짜로 싸우게 되면 정말 이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나를 때릴지 모르잖아요. 권투를 한다 치면 이렇게 들어올지 저렇게 들어올지 이 상대에 따라서 이 굉장히 큰 사람일지 작은 사람일지 다 달라요. 그런데도 잘 싸우죠. 무슨 얘기냐면 기본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까 저렇게 들어올까 다 한다기보다는 확실하게 기본기를 다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체력 훈련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책에서 있는 거절의 기술 같은 거 할 때는 무언가를 거절할 때 사실 거절이 좀 어려울 때가 많죠. 돈 빌려달라는 부탁은 오히려 쉬워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하는데 그냥 이런 것 좀 해줘 하는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내가 거절을 나 싫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관계가 닫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좋은 거절을 할 때는요 처음에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맥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대안을 제시해요. 이런 게 좋은 거절의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예요. 그러면 이걸 항상 똑같이 적용한다기보다 이게 기본기야. 그런데 이제 실전 훈련을 쌓아가면서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게 권투처럼 기본기는 이건데 일단 기본기를 완벽하게 익혀요. 그 다음에 실전했을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상황에서 잘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것 좀 해줘.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야 이거 좀 우리만 좀 깎아주면 안 돼? 이번에 우리 너무 어려워서 좀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일단 인정. 말씀하신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너무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근데 원칙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식이라 여기만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라는 건데요. 처음부터 그거 안 돼. 이거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인정.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원칙이 있어서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치면 좋고요. 아니면 대안까지 대신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00개 이상 사신다. 1,000개 이상 주문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래 가격까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관계에서 거절을 잘하는 건 이렇게 인정, 맥락, 목적 이런 방법으로 가면은 괜찮다. 이런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그 거절의 그 어떤 방법론으로 이 그 책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맥락 하에서 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본기다. 그럼 내가 원리를 이해하고 몇 번 적용을 해보고 하면서 그때 어떤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킨다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나는 모든 상대를 대비하는 싸움의 기술을 익힌 거죠. 너무 싸움이랑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말 잘하고 굉장히 뭐 화법이라든가 뭐 발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쓰고 뭐 그런 논리적으로 말해라 막 그런 것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현실적으로 말해라에 더 가까워요. 대화. 그래서 말을 잘한다라기보단 좋은 대화를 한다. 내가 말을 좀 잘 못해도 됩니다. 좋은 대화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대화? 그런 거죠. 그게 뭐 어떤 좋은 감정일 수도 있고 이득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화. 이런 대화를 끌고 나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을 잘할 필요도 없고요. 대화의 맥락을 내가 휘어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게 더 좋은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지금 강의처럼 돼 가는데 네. 상대방이 말하게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질문 같은 거라면요. 오히려 내가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약간 자존심 상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재밌게 들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얘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W라는 그런 기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기술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보자면 대화의 OS 해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대화의 운영 체계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인문학적인 지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재밌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좀 실전형으로 회사 메신저에 넵, 네넵, 넵, 넵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대화지능 관점에서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이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넵, 네넵 이런 것들은 괜찮은 대화의 방법일까요? 근데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보자면 말하자면 넵이라는 거는 내가 내용을 이해했다가 아니거든요. 수신을 했다, 수신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 메시지도 그렇잖아요. 했을 때 넵이라고 대답하시는 경우도 사실 내가 받았어요라는 얘기지 내가 이 내용을 완벽하게 봤어요. 파일 같은 거 첨부해서 오면은 파일 다 본 다음에 넵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넵하고 바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 수신을 했다라는 확인인 거죠. 내용을 확인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낸 쪽은 내가 이 PDF까지 보냈는데 네가 넵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합의를 한 거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대화지능 관점에서는 넵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닫기가 없는 대화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닫기가 있는 대화가 되려면 넵 그러면 며칠까지 제가 이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W라고 해서 who, what, when이에요.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라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그 실전형 그런 얘기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게 화려하게 말한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약간 믿음도 안 가고 그렇죠. 내가 말을 잘할 필요가 많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을 잘하게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토크쇼의 주인공은 MC지 게스트가 아니거든요. 게스트가 말을 진짜 많이 해요. 그죠? 말 많이 하고 뭐 자기 얘기 이렇게 하는데 그 게스트라도 시청률도 출렁출렁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유퀴즈라고 하지 게스트에 따라서 개퀴즈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석이 주인공이니까 유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 사람 말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작가님은 그런 자기 말을 많이 하는 분 듣다가 그만 끊어야겠다고 생각될 때 서로 민망하지 않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요. 제가 좀 바빠서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티가 나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분도 한두 번 그런 취급을 당해본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티가 나니까 요거 좀 아니다 싶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바빠서 가야겠어요가 아니라 약간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둬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있다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하는 식으로요. 약간의 여유를 둬요. 그럼 이분은 지금 얘가 내 말에 질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약속이 있나 보다. 뭔가 일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좀 눈치 계신 분은 그러면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 그럼 빨리 가서 준비하셔야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약간의 여유를 두면 그나마 아주 민망하지 않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이랄까? 그러니까 약간의 여백을 두는 겁니다. 공백을 두는 방법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일단 정리하고 보자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분도 너무 아까워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딱 끊겨잖아요. 바로 나간다 그러면. 그럼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책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일단 아직은 제가 책을 손에 못 받아서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손에서도 내일이면 발송이 되겠죠. 그러면 받아 드신 다음에 또 였다가 댓글이나 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제가 다음 책을 내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 책은 이미 다 있긴 있는데 요 똑똑한 애 그 다음 시리즈 있죠. 요거는 말하자면 제가 또 읽기를 해야 되나 쓰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다른 걸 해야 되나 약간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얘기가 더 듣고 싶으신지 그런 것들 또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이 라이브를 하기 전에 우리 스태프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별로 사람 많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좀 밀도 있는 몇 분 안 되지만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눠서 즐거웠던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 시한책방이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금 뭐 쌓아가고 있거든요. 쌓아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시한책방의 방향성이 어땠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침착맨 이러신 분들 보면 확 올라가가지고 야 저걸 어떻게 읽어 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읽을 수 있으니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한책방 같은 경우도 지금 책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책에 관계돼서 또 다른 얘기를 펼치는 게 더 좋은지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 저 혼자 그냥 다다다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우리 8년 됐지만 여태까지 제가 한 방식과 지금 한 2-3개월 5월 달부터 했으니까 4-5개월 초에 접어드는데 이런 방식이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좋은지 또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 이런 걸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아마 더 좋고 재밌고 즐겁고 유익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것들 많이 또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정도 됐으니까 또 너무 늦으면 내일 또 일정에 지장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닫을 거고요. 아마 제가 2주 정도 있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북콘서트 같은 걸 하거든요. 프랑켄슈타인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서울시에서 독서단을 운영해요. 10,000명 정도 되는 독서단에서 그 신청받은 300명만 대상으로 줌강연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막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이미 다 있는 풀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아마 그거 있죠. 그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북콘서트를 제가 또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차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프랑켄슈타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재밌게 읽을 것인가 이런 얘기로 또 이렇게 한번 라이브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한두 달 정도 있다가 또 프랑켄슈타인으로 또 만나 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단톡방에도 있고 그러니까 단톡방에도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사람이 적더라도 적게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이라도 라이브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또 일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